네, 2015년 7급 기출문제 풀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표본 추출 방법은 무엇이냐? 그럼 뭘 알아야 된다고? 표본 추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를 요 글을 읽고 확인한 다음에 맞는 방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옛날까지는 각 표본 추출 방법의 어떤 특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왔는데 요즘 추세는 어떻게 하는지는 무조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어떻게 하는가 그 핵심 단어들, 그렇죠?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앞에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무작위로 일단 한 가구를 추출하고 나서 매 40번째마다 추출한대. 그럼 요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뭐야? 개통 추출법이죠. 요렇게 앞에서 처음 시작점을 정해준 다음에 일정한 간격마다 표본을 뽑는 방법. 그 방법이 뭐라고? 개통 추출법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이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 추정된 회귀식 알려줬고 결정 계수도 알려줬을 때 표본 상관계수 구하래. 그럼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이 뭐야? 결정 계수죠. 그래서 0.81이어야 된다고. 그럼 상관계수 후보로는 두 개가 있죠. 0.9도 제곱하면 0.81이고 마이너스 0.9도 제곱하면 0.81이라고.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은 둘 다 나와 있죠. 그럼 요 부호는 누구로 결정한다고? 추정된 회귀식에서 기울기의 추정값의 부호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의 추정값의 부호나 상관계수의 부호나 둘 다 뭐야? x와 y가 어떤 직선 관계, 양의 직선 관계냐, 음의 직선 관계를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 지금 회귀 계수, 기울기의 추정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구하는 상관계수는 몇이야? 마이너스 0.9. 그래,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도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3번 풀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 0.5, 합집합의 확률 0.7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2번 보시면 독립이면 어떠냐? 3번은 배반이면 어떠냐? 4번은 요렇게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으면은 PB는 몇이냐? 자, 요런 문제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거는 A의 확률값이 0.5, 합집합의 확률값이 0.7일 때 만약에 둘이 독립이라면 PB는 몇이냐죠. 그럼 합집합을 우리가 풀어 적어 줘야죠. 자, 원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니까 독립이니까 교집합을 이렇게 두 확률의 곱으로 적어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PA가 0.5 플러스 PB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PA가 0.5라고 요렇게 되고 이 값이 지금 0.7이라고. 그래서 요걸 풀어주시면은 0.5x는 요 계산하면 0.5x죠. 0.5 요로 넘겨주시면은 0.2가 되니까 x는 뭐가 돼? 0.5분의 0.2, 5분의 2가 되니까 10분의 4니까 0.4가 됩니다. 그래서 PB는 0.4이다 맞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어서 이제 2번을 풀어야 돼. 둘이 독립이면 요거 확률 어떻게 되니? 요거 확률 독립이니까 요렇게 쪼개 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위에 1번에서 PB가 몇인 걸 구했어? 0.4라는 거 구했고 PA는 0.5니까 A의 여집합의 확률, A가 안 일어나는 확률은 뭐야? 1 마이너스 PA가 되니까 PA가 0.5니까 얘는 0.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몇이야? 0.2죠. 그래서 2번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풀고 이어서 2번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서로 배반이면 그럼 서로 뭐 하는 거야? 교집합이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 그냥 두 확률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 합집합의 확률값은 0.7이다. 그다음 PA는 0.5래매. 그럼 PB는 나머지니까 몇이야? 0.2여야 되는 거 맞게 되죠. 그래서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4번씩 열심히 전개해서 요거로 PA 교집합 B를 찾고 그럼 여기서 PA 주어져 있고 PA 교집합 B 독립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가 PA 교집합 B로 돼 있겠죠. 요걸 이용해서 얘를 찾아주시면 나머지 PB 물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 2, 3번 쉽게 구해서 빨리 확률값 찾아봤더니 다 맞아.
그럼 시험장에서 뭘 찍으면 돼? 그냥 옳지 않은 것인데 1, 2, 3번이 다 맞아. 그럼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문제는 내가 3개만 똑바로 제대로 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4개 다 풀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찾는 거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4번입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y는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9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따르고 있을 때 이 두 확률값이 같대. 그때 c는 몇이어야 되는가란 문제죠. 자, 그래서 이쪽을 일단 먼저 구해주시면은 x가 60보다 크다를 두 x랑 y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비교하려는데 둘이 뭐가 달라? 평균과 분산이 다르잖아. 그럼 둘이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를 해줘야죠. z로 표준화가 되고 60에서 50 뺀 다음에 얘의 표준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되죠. 6이 아닙니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자, 요쪽 y에 대해서도 요걸 계산해 주면은 y가 c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은 z로 바뀌고 c에서 60 뺀 다음에 얘네의 표준편차 몇이야? 3시그마죠. 요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는 z가 어떤 플러스보다 크다고 하나는 c 빼기 60. 근데 c에 대한 후보들이 다 뭐해? 60보다 작잖아.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떤 마이너스보다 작다. 인 두 확률이 뭐야 돼 지금? 같대. 어떤 요 값보다 클 확률이나 요 값보다 뭐할 확률? 작을 확률. 둘이 같대. 그럼 둘이 서로 뭐 하는 소리야? 부호가 반대란 소리죠. 표준 정규분포는 뭐니까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다시 써주시면은 시그마 분의 60-50이랑 3시그마 분의 C-60 서로 뭐라고? 부호만 반대라고. 그럼 한쪽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고 요렇게 둘이 같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풀면은 시그마 시그마 같으니까 약분해주고 그럼 요쪽은 10이고 요쪽은 뭐야? 3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60이 되는 거죠. 그 3 요쪽에다가 곱해주시면은 3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C 넘기고 30 요로 넘기면 따라서 C는 몇이야? 60 빼기 30이니까 30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보다 크다. 표준 정규분포가 어떤 값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작다? 근데 둘이 확률이 같다? 아, 그럼 부호가 반대겠네? 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끝에만 읽어보면 아들의 직업이 A일 때 아버지의 직업이 A일 확률은 하니까 무슨 확률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요 표를 잘 이해해 줘야 돼. 요 표는 뭐야? 직업을 A, B, C로 구분했을 때 아버지의 직업에서 아들의 직업으로 전이될 확률을 나타낸 거라고. 자, 요 표를 읽으면 아버지 직업이 A였어. 그럼 아들의 직업도 A가 될 확률이 0.45라는 소리죠. 요런 식으로 요 표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자, 그리고 문제에 또 주어져 있죠. 아버지의 직업이 A, B, C일 확률은 0.1, 0.4, 0.5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직업이 A인 사람, B인 사람, C인 사람이 있는데 A인 사람이 10명, B인 사람이 40명, C인 사람이 50명이다. 자,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나누게 되면은 어차피 뭐 0.1로 쓰나 10으로 쓰나 100으로 쓰나 어차피 나눠지게 되면은 확률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한 숫자로 비례해서 적어주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문제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야? 아들의 직업이 A야 돼. 그럼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는 아빠도 A인데 아들도 A인 경우가 있고 아빠는 직업이 B인데 아들이 A인 경우가 있고 아빠 직업은 C인데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가 있죠. 자, 요런 경우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해? 아버지 직업이 A일 확률, 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할 조건부 확률은 뭐라고? AA 더하기 BA 더하기 CA인 경우들 중에서 AA인 경우는 얼마냐? 요 비율을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 지금 구하려는 문제라고. 자,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A라면 아들 중에서 45%가 직업 A를 갖게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뭐 0.45 하셔도 되고 아니면 45 요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A이면서 아들의 직업도 A인 사람 수는 450명이다. 자,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직업이 B인데 아들이 직업을 A로 가질 확률은 0.1이라고. 그래서 10명 이 요렇게 아들 중에서 10명이 직업 A 갖는다 해 갖고 그냥 곱해서 400명이다. 자, 요렇게 써 주시면 된다고. 또는 뭐 여기를 0.45로 썼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0.1로 써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내가 그냥 요 점 떼고 그냥 45 요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 B에 대해서도 점 떼고 10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된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는 C인데 아들이 A인 경우는 점 떼면 몇 명이야? 5명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5에서 250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는 450 더하기 400 더하기 250이고 그중에서 아버지 직업이 A인 사람들은 450이다. 자, 요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0 다 지워 주시고 5로 다 약분이 되니까 5로 다 약분하면 9, 8, 5가 되고 그래서 밑에 다 더하면 17 더하기 5니까 22분의 분자 9가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조건부 확률 문제치고는 조금 어렵다고. 1번 요 표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먼저 이미 몇 명인지 나와 있다고. 그쵸? 요걸 이용해서 적당히 비례식을 적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 표만 내가 잘 이해했으면은 요거 다음에 이제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 구하는 거는 뭐 충분히 구하셔서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분모에 적혀 있는 돈들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분자에 적힌다고. 그래서 '얘를 적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셨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긴 한데 요 표를 이해하는 게 쪼끔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치고는 쪼끔 어려운 문제다.'라고 여러분들께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